24살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엄청 두근거렸던 생각이 나요. 24살 때는 돈이 없었고 25살 때부터는 월에 3천만 원씩 벌기 시작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와, 내 인생은 끝났다. 이 지식을 알고 있다면 세상이 얼마나 쉬워질까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두근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거 아직도 안 읽었어. 아니 이거 읽으면 된다는데 왜 안 읽는 거야? 어렵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떠먹여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되면은 진짜 인생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 네, 안녕하세요. 자칭입니다. 25살에 떼돈을 벌기 직전에 만났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가 떼돈을 벌기 직전 만났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라는 뇌과학 책이에요. 제가 5년 전에 자청의 인생을 바꿔준 5권의 책이라는 걸 리뷰를 했었는데 이거 아직도 안 읽었어. 아니 이거 읽으면 된다는데 왜 안 읽는 거야? 어렵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떠먹여 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올해에는 제 인생을 바꿔준 22권의 책을 하나하나씩 리뷰할 생각이니까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3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특징은 뇌과학적인 용어, 도파민,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런 모든 용어들을 제외하고 이 책에서는 이제 그런 뇌과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저 사람은 빨간색 스포츠카를 살까? 왜 저 사람은 가정용 밴을 살까? 왜 저 사람은 바람을 피울까? 왜 저 사람은 군대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걸까? 왜 저 사람은 도전적이지 않고 저렇게 수동적으로 행동할까? 이런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게 이 책이에요. 인간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뭔가 구매할 때, 저 사람과 사귈지 말지를 고민할 때 이 책에서는 3가지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지배욕, 자극욕, 균형욕입니다. 첫 번째, 지배욕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이요. 학생 때라면 반에서 1등을 하고 싶다, 체육에서 1등을 하고 싶다, 사회에 나왔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좋은 집에 살아서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다, 스포츠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다, 내가 책을 써서 종합베스트셀러 1등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이 다 지배욕입니다. 그래서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청이란 사람은 맨날 종합베스트셀러 1등 했다, 역행자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지배욕구가 좀 강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신사임당 주원규 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분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구독자가 180만 명이 되고 이런 자기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력이 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자랑이나 자신에 대한 잘난 척은 거의 하지 않아요. 그거를 할 때는 오로지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만 사용을 합니다. 즉 지배욕이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임을 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자극욕이에요. 자극욕이 강한 사람은 새로운 경험을 원합니다. 인간은 계속 똑같은 걸 하면 지루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새로운 걸 경험하려고 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새로운 걸 경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극욕이 강한 사람들은 새로운 경험을 계속해서 하려고 해요. 유튜브로 계속 새로운 걸 찾는다던가, 새로운 여자, 새로운 남자를 찾는다던가, 갔던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여행지를 가서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싶다거나 이렇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욕이 강한 사람이랑 자극욕이 강한 사람은 차이가 뚜렷해요.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업에서의 CEO, 양복 입기를 좋아하고 좋은 차에서 내리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지배욕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극욕이 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옷차림도 달라요.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의 경우에 격식 있는 것들을 좋아하지만 자극 시스템이 강한 사람들은 후드를 입는다던가 지루하지 않은 패션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 삼성 CEO랑 만나는 자리야.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지배욕이 높을 확률이 크겠죠. 그러면 그 사람과 카페에서 미팅을 한다고 했을 때 양복을 입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유튜버들, 컨텐츠 메이커들은 자극욕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랑 만약 미팅을 한다고 했을 때 격식 있는 옷을 입지 않고 미팅을 할 확률이 또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배욕이 강하냐 자극욕이 강하냐에 따라서 패션과 구매 패턴, 차를 고르는 기준, 집을 사는 기준, 삶의 행동 양식 이런 게 모든 게 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균형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걸 싫어하고 도전적인 거를 덜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떠오르나요? 보통은 어머니를 떠올릴 수가 있겠죠. 여자는 상대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균형욕구가 강합니다. 어머니가 되면은 신경전달 물질이 변하면서 더 보수적으로 변하게
되고 균형력이 발달하게 돼요. 누군가를 돌보는 걸 좋아하게 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차를 살 때도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은 S클래스, 벤츠 이런 걸 사고, 예를 들어 자극 시스템이 강한 사람들은 컨버터블, 뚜껑 열리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런 차를 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 균형 시스템이 강한 사람들은 볼보에 사고 나도 전혀 찌그러지지 않는 그런 차량이라던가, 아니면은 안락함을 줄 수 있는 가족용 밴을 산다던가, 이런 구매 패턴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향수를 팔려고 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성향을 내 고객군을 분석을 하고 판매를 한다면은 돈을 많이 벌 가능성이 커지고 마케팅 전략이 많이 바뀌게 되겠죠. 오히려 성공 확률이 극도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자세히 다룰 건데, 인간의 가장 큰 이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인간은 이 세 가지로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겠죠, 당연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세요. 뇌에서의 지배 시스템의 역할은 경쟁을 하고 축출, 우위에 서는 것. 심플하게 생각하면 인간은 선사시대의 부족사회에서 진화가 됐어요. 거기서 많은 아이를 번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추장이 됐어야만 됐어요. 추장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남들보다 나아져야 되고, 힘이 세져야 되고, 지적으로 높아져야 되고, 뭔가 더 나아야지만 추장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남자의 경우에는 이 지배 시스템이 대부분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순한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 지배 시스템이 덜 발달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그 남자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아래에 균형 시스템이 발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하고 여성스러운 남자들의 경우에는 바람도 필 확률이 적고, 이 한 여자에게 올인해서 헌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지배 시스템이 너무 강해버리면은 욕심 자체가 많아지게 되고 우월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균형력이 발달한 사람보다는 덜 헌신적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또 너무 지배욕이 발달하면은 미친듯이 일만 하고 여자를 많이 만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이것도 계속 말하지만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배 시스템이 강한 남자들은 남성성, 상남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여자를 잘 이끌고 이런 장점들은 있어요. 반대로 균형력이 발달한 남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헌신적이지만 남성성이 조금 떨어지고 약간 상대적으로 노잼일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 솔로지옥 3를 보면은 이간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지배욕이 높을 확률이 높고, 반대로 민규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잘생기고 멋있지만 균형력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극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나오지만 탐색 발견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들어오면 항상 새로운 정보들이 널려 있잖아요. 자극 시스템이 발달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튜브, 넷플릭스 새로운 정보를 계속해서 접하는 거를 좋아할 확률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유튜브 컨텐츠의 경우에도 이 성향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균형 시스템이 발달한 사람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뭔가 자극적이지 않은 걸 좋아할 확률이 커지겠죠. 균형 시스템이 발달한 사람은 특징이 결합과 돌봄 모듈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이라는 거는 사회 관계에서 누군가와 결합된 지지적인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돌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아이를 돌보는 심리적 모듈이에요. 이 모듈 때문에 아이를 기르는 것도 좋아하지만 동물을 키운다던가 동물 키우는 모습을 보는 영상을 좋아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력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 컨텐츠에서 전방위적으로 새로운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튜브 컨텐츠를 소비할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고, 지배 시스템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발전을 돕는,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지배욕이 높을 확률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보는 성향도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거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완전히 다른 경향을 보이고,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다른 경향을 보이게 되겠죠. 반대로 균형 시스템이 강한 여자가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서 오징어를 잡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인간을 그럼 세 가지로만 분류할 수 있냐,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크게 이 책에서는 정말 많게 세분화를 하는데 오늘은 한 6가지만 배울 겁니다. 만약에 내 욕구가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자극력이 4, 지배 시스템이 5, 균형 시스템이 1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4, 5, 1의 중간점이 어디예요? 싸움, 사냥, 성욕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이 바로 점 찍은 부분, 사냥과 싸움, 남자의 성욕 부분에서 점을 찍게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자극이 한 5, 지배가 4, 균형이 1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보다 나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떤 걸 잘하겠어요?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은데 뭔가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해. 그럼 어떤 게 적합하겠어요? 저는 사업적으로는 무언가를 새롭게 발견해내면서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거를 좋아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컨텐츠 사업을 위주로 하죠. 마케팅, 상담, 전자책, 출판업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새로운 걸 접하게 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철강 생산 회사를 운영하는 CEO야. 그러면은 저는 재미없어 하겠죠. 철강을 계속 보고 그거에 대한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것 자체가 저의 자금력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를 못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화면을 보면은 저는 여기쯤에 있겠죠. 그리고 철강회사 CEO야. 여기에 또 위치하게 되겠죠. 브이로그 유튜버야. 브이로그라는 건 창의적이면서 힐링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균형 5, 자극 4, 지배 1 이런 사람들이 이제 힐링 브이로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때요? 저랑 성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일적으로 좀 접점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쉽죠? 다 이해가 되고 있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지금 사냥이랑 싸움이랑 남자의 성욕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은 결국 지배욕이 강하면서 자극 시스템도 살짝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 사냥, 싸움, 남성의 성욕이 높아진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상남자, 경쟁력 강한 남자들, 약간 자존심 센 남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떠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배와 자극 시스템이 적정하게 분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원래 처음에 이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너무 뭐가 많으니까 보자마자 좀 패닉에 걸리실까봐 이제 지금 보여드립니다. 오른쪽에 이 부분을 보면은 지배욕과 균형욕이 강한 사람들은 규율 통제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지배 5, 균형 4, 자극 1이야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때요? 엘리트 뭐예요? 서울대 나와서 전문직 가지고 계속하죠. 만약에 회계사나 변호사나 의사를 하라고 그러면은 조도 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할 수도 있어. 자극 시스템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반복적인 일 자체를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배 시스템과 균형 시스템이 같이 발달한 사람은 반복적이고 규율 통제가 가능한, 갑자기 새로운 게 튀어나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전문직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 지위 이런 것도 좋아하죠. 남들보다 더 나은 상황, 결국 지배 시스템의 영향을 받은 거죠. 반대로 균형력이 강한, 떠올렸을 때 굉장히 여성스러운 어머니라고 가정했을 때 어머니들이 사회적 지위를 막 엄청 따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여기 제가 동그라미 친 분을 보면은 힐링 브이로그를 이야기했죠. 뭐 아니면 되게 여성스러우면서 창의적인 부류들이 있어. MBTI로 치면은 INFP예요. 그 INFP 이런 사람들은 자연, 향수, 신뢰,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환상과 향유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극 시스템이 발달한 사람들은 놀이, 예술, 유머, 호기심 이런 것들이 발달합니다. 뭐 MBTI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ENFP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좋아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차를 선택할 때도 이 부분은 짧게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는 스포츠카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오픈카를 좋아하고 누군가는 S클래스, 뭐 G90, 제네시스 막 이제 이런 차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도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지배 시스템과 균형 시스템이 같이 만약에 발달이 돼 있어요. 5, 4, 1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타겠어요? 제네시스나 벤츠 S클래스, G90 이제 이런 것들을 타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반대로 자극력이랑 지배 시스템이랑 같이 있어. 자극은 뭐예요? 새로운 걸 좋아하면서 난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 저는 여기가 테슬라라고 생각해요. 테슬라는 새로운 거면서 남들보다 더 특이하고 비싼 차. 그래서 제가 7년째 테슬라만 타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제가 딱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S클래스, 자극 시스템에서는 스포츠카, 그리고 균형 시스템에서는 볼보나 아니면은 소나타. 돈이 안 세면서 가성비가 좋은 거를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S클래스 입장에서는 자극 시스템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 한심한 것들, 이 자극 시스템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배력이 높은 사람한테는 아우 저 고리타분한 새끼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냥 뇌에서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쉽습니다. 이거는 이 책에 없는 내용인데 제가 재미로 MBTI를 이제 분포를 시켜봤어요. ENTP부터 하나씩 보면 ENTP들은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ENTP랑 ENFP인데 이 성향은 뭐냐면 새로운 걸 추구하면서 새로운 발상, 창의성 이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럼 화면을 보면 여기 창의성이 써져 있죠. 창의성, 호기심, 재미. 그래서 ENTP랑 ENFP는 보통 회사 생활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MBTI 관심 없는 분들은 이제 재미없을까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구매 패턴이 달라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간단히 보면은 적은 돈으로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한 목적의 가격 중심 구매라고, 이게 아까 INFP, INFJ라고 말을 했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균형 시스템이 있으니까 돈을 아끼려고 해. 근데 자극을 추구해. 그럼 뭐예요? 싼 값에 많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은 돈으로 많은 경험을 얻기 위한 목적의 가격 중심 구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들은 뭘 좋아하겠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 넷플릭스 결제, 이런 거는 뭐예요? 2, 3만 원에 거의 한 달 동안 무제한의 새로운 경험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INFP들이 이제 넷플릭스를 거의 무조건 좋아하는데, 대부분 그것도 이런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위에 보면 사냥 욕구에서 비롯한 가격 중심 구매, 이게 이제 자극 시스템과 지배 시스템 사이예요. 저는 딱 여기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구매들이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프가 굉장히 대중적이잖아요. 골프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골프는 거의 전방위적으로 건드립니다. 지배 시스템도 건들고, 나는 골프라는 스포츠를 하면서 남들보다 사치스러운 우월한 걸 하고 있다, 지배 시스템 건드리죠. 그리고 자극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하긴 하지만 막 엄청 좋아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자극 시스템을 건드리는 거는 공이 간헐적으로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맞기 때문에 인간은 간헐적인 보상, 특히 자극 시스템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간헐적인 보상에 대해서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건드리고, 환상, 환유, 이 균형 시스템과 자극 시스템이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골프를 가면은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아요. 환상적인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색칠하는 부분 대부분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이게 대중성이 있는 스포츠인 거예요. 일단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책에서 설명을 더 했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프로이트는 성욕이 모든 거의 근원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현대 과학에서는 틀린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진화적으로 인간은 먼저 태어난 다음에 성욕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를 들면은 식물이 동물보다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부분을 보면은 암수 성세포의 결합에 의한 번식은 진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늦게 나타났다. 현재에도 많은 생물체가 성행위를 하지 않고 번식을 한다. 즉, 동물이나 포유류는 성행위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성행위 없이 태어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성행위라는 게 발생했기 때문에 인간은 번식보다 생존이 먼저 우선하게 되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성욕이 거의 전부다, 모든 사고방식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그래서 틀렸다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 인간은 이득 1000만 원을 볼 때마다 손실 1000만 원을 볼 때 뇌에서 훨씬 충격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모든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됐죠. 지금 화면을 보면은 그 여성들은 왜 자동차에 이름을 붙일까? 아까 말했죠. 균형력이 발달한 사람들은 돌봄 묘들이라는 게 있어요. 여자들, 특히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된 여성들은 작고 귀여운 거를 돌보는 것 자체를 그냥 좋아합니다. 그렇게 이제 뇌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들은 자기 차 아니면 친구의 차에다가 이름을 붙여주길 좋아해요. 그게 이제 차 자체가 헤드라이트도 있고 마치 자기 자식, 돌봐야 될 무언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여자의 뇌에서는 이름을 붙이려는 본능이 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르쉐 구매자의 90%가 남성인 이유. 포르쉐는 뭐예요? 그 무엇보다 빠르고 정교하고 코너링도 좋고, 결국 뭐예요? 지배욕과 관련된 거죠. 지배욕은 뭐예요? 남자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를 구매한 10%의 여성은 뭐예요? 남성 호르몬이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벤츠에서 나오는 G바겐이라던가 아니면 렌지로버, 험머, 막 이런 큰 차를 타는 여성들이 있어요. 이 여성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90% 이상은 남성 호르몬이 높은 여성일 확률이 커요. 그래서 이 여성들은 경쟁심도 강하고 성취욕도 강하고 자존심도 상대적으로 셀 확률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여성이 막 완전 지배욕 높아 보이게 막 양복 쫙 빼입고 막 멋있게 하고 들어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배욕이 높은 여자일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성한테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 포르쉐는 350마력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이 자동차는 6초 만에 시속 0km에서 100km까지 간다. 어때요? 지배욕을 건드리는 대사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구매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와, 길었다. 어떠신가요? 세상 쉬워졌죠? 이런 지식들을 알게 되면은 진짜 인생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 사람과 친해질지 말지, 이 사람과 같이 일할지 말지, 이 사람에게 판매할 때 어떻게 전략해야 될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알게 되는 거죠. 네, 오늘 내용은 단순하게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내 감정이 왜 이런지,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이해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 욕망의 비밀을 풀다. 어때요?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지배욕 높은 사람은 왜 사야 되냐? 이걸 알면은 남들 머리 꼭대기에 있을 수가 있어. 어때? 사고 싶죠? 그리고 내가 만약 자극력이 높은 사람이야. 너무 새로운 개념이잖아. 와, 이거 알면은 진짜 세상에 매일매일 재밌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유튜브에서 쟤네들은 왜 저랬을까? 저 범죄자는 왜 저랬을까? 다 해석된단 말이야. 자극력이 높은 사람도 해야 되고 균형력 높은 사람은 왜 사야 돼?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 빌런들을 만나고 이상한 애들 만나면서 모든 문제가 다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읽으면은 어떤 사람을 걸려야 되는지, 만약에 내가 짝을 만나려고 그래. 그러면은 저 사람의 소비 패턴은 어떨지, 이 지배욕과 균형력과 자극력을 통해서
통해서 다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했던 건 정말 일부분만 이야기한 거고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재밌게 저는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색깔, 어떤 욕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색상 선택도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극욕이 강한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기 이 책에서 오렌지로 나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역행자라는 책이 막 아무 일도 안 하고 월 1억씩 버는 책이야. 그럼 그 책을 균형욕을 타겟해야겠어요? 지배욕을 타겟해야겠어요? 자극욕을 타겟해야겠어요? 자극 지배인데 자극욕이 좀 더 세요. 그러면은 지배욕이 엄청 강한 사람들은 검은색을 좋아해. 그래서 검은 세단을 타는 거야. 자극욕이 강한 사람들은 노랑, 주황에 반응을 해요. 그 역행자 무슨 색이에요? 그래서 역행자는 사실은 자극욕 5, 지배욕 3 정도의 비율을 담은 책이에요. 그럼 지배욕 강한 사람은 검은색을 좋아하고 자극욕 강한 사람은 주황색을 좋아해. 무슨 색깔이야? 이 책 디자인하신 분은 미안하지만 이거 잘못했어. 이 책 안 본 거야. 왜냐면 이 색 자체가 균형욕이 강한 사람들한테 약간 반응하는 책이에요. 물론 이 색깔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재밌게 모든 거를 해석할 수 있다. 네, 오늘의 주제, 자청이 떼돈을 벌기 직전 만났던 가슴을 두근거렸던 이 책 리뷰했습니다. 네, 올해에는 22권의 책을 하나씩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